아직도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아침마다 보충제부터 찾고 계신가요? 사실 이 습관이 몸에 부담을 주고 돈까지 세게 만드는 숨은 손해를 부릅니다. 필요 이상으로 드시면 신장과 간이 과로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줄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믿어온 단백질 무조건 플러스라는 상식은 사실 상황에 맞춰 똑똑하게가 정답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언제, 어떤 종류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080 세대에 꼭 맞는 안전한 섭취 기준부터 식단 구성, 보충제 선택법, 그리고 흔한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 상태에 맞는 하루 필요량을 계산하는 법, 음식을 고를 때 라벨을 읽는 요령,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분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 선택이 달라지고 매달 장바구니 비용도 가벼워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조용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판 단백질 파우더를 조사했더니 상당수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고 일부는 안전 기준까지 넘겼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매일 챙겨 드셨을 텐데 이런 제품이라면 오히려 몸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꽤 충격적이지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단백질을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받아들여 왔을까요? 그리고 50대에서 80대의 몸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필요로 할까요? 여기 65세 김건수 아저씨의 이야기가 좋은 답이 됩니다. 키 170cm에 체중 70kg,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신장 기능, 즉 EGFR이 조금 낮다는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근육은 단백질이 답이라는 권유를 받고 아침과 저녁에 보충제를 드시고 고기 섭취까지 더해 하루에 120에서 130g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쯤은 기운이 나는 듯 했지만 곧 피로감이 늘고 손발이 붓고 입에서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소변색도 진해졌고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 상태에 비해 양이 과했고 그 많은 단백질을 보충제와 붉은 고기에 몰아서 드신 겁니다. 이후 계획을 바꿨습니다. 목표를 체중 1kg당 1.2에서 1.4g으로 낮춰 하루 85에서 100g, 그러니까 70kg에 1.2에서 1.4를 곱한 수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마다 25에서 35g으로 고르게 나눴습니다. 보충제는 모자라는 날만 20g으로 줄였고 기본은 음식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컵으로 충분히 드시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 신장 부담도 덜었습니다. 8주가 지나자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낮잠 없이도 저녁까지 버틸 힘이 생겼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나 계단 오르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주치의가 확인한 신장과 간 수치도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해서 맞게로 바꾼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단백질은 몸의 벽돌입니다. 근육과 뼈, 피부는 물론이고 호르몬과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그리고 각종 효소까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붓기가 생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무대가 바뀝니다. 간과 신장의 암모니아,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대사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얼마나 어떻게, 무엇으로 먹느냐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필요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최소 권장량인 체중 1kg당 0.8g은 말 그대로 부족하지 않게 정도일 뿐이고 근감소증을 막고 일상 기능을 지키려면 1.2에서 1.6g이 더 적절합니다.
70kg 기준이라면 84에서 112g이 되지요. 그런데 이 하루 총량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90g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에 30g씩 고르게 드실 때 근육 합성 신호가 가장 선명해집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몰아먹기를 피하고 분배가 기본입니다. 연구에서는 대략 3시간 간격으로 20g 내외를 섭취할 때 근육 합성이 유리하다고 보고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한 끼에 25에서 35g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늘리면 하루 전체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무엇으로 먹을지, 즉 원천도 섞어주셔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서 소량으로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생선과 달걀, 닭과 돼지의 안심 부위, 우유와 요거트가 대표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 지방이 낮고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에 이롭습니다. 콩과 두부, 병아리 콩, 렌틸, 귀리, 퀴노아, 견과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물성은 개별 식품만 보면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루 안에 다양하게 드시면 아미노산 구성이 충분히 완성됩니다. 실제로 식물성 비율을 높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동물성의 정확함과 식물성의 보호력을 동시에 챙기자는 것입니다. 품질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품질은 PDCAAS와 DIAAS 같은 지표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몸이 쓰기 좋은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유청과 달걀인자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유청만 드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가공식품을 고를 때 원료의 질과 함량을 확인하자는 신호입니다. 저가 제품일수록 당과 향료, 충전재가 많고 단백질 질이 낮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간편해서 손이 가지만 오염 이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살모넬라, 비스페놀 A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만약 보충제를 선택하신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시험, 즉 중금속과 미생물 검사를 통과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1회 제공량의 단백질이 20에서 30g인지, 당과 인공감미료가 과하지 않은지, 원료가 유청인지 카제인인지, 대두인지 완두인지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지나치게 진하면 첨가물이 과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우선, 보충제는 부족한 날만이라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신장과 간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 같은 찌꺼기가 생기고 간이 이를 처리하며 신장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 기능이 낮은 분, 간 질환이 있는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체중 1kg당 0.6에서 0.8g 같은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EGFR과 크레아티닌, 그리고 요단백을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경고 신호도 알아두면 피하기 쉽습니다. 갑작스럽게 메스꺼움과 식욕 저하가 나타나거나 입에서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난다거나 손발이 붓고 이유 없는 피로가 이어지면 양을 줄이고 수분을 늘리면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족 신호도 분명합니다. 근육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하루 총량과 끼니 분배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김권수 아저씨의 실전 식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표는 하루 90에서 100g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2개, 대략 12g, 그릭 요거트 1컵 10g, 여기에 두부 부침 80g, 8g 정도를 더해 한 끼에 30g을 채웁니다. 빵이 먹고 싶을 때는 통곡물 토스트 한 장을 곁들이시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120g으로 25에서 30g을 확보하고 된장국에 두부 80g을 넣어 8g 정도를 보태며 나물로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30에서 35g을 자연스럽게 채우게 됩니다.
저녁에는 닭 안심 80g으로 22g을 마련하고 병아리 콩 샐러드 반 컵으로 7g을 더해 25에서 30g을 맞춥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1컵 8g이나 미지근한 두유 7에서 9g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보충제 없이 85에서 95g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부족한 날에만 20g짜리 스쿱 하나로 가볍게 메우면 충분합니다. 장을 보실 때 라벨만 잘 읽어도 장바구니가 달라집니다. 포장 뒷면에서 먼저 1회 제공량과 단백질 그램수, 당류와 나트륨을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을 지나치게 작게 잡은 제품은 실제로 더 많은 당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재료 표기에서는 농축유청 단백이나 분리대두 단백 같은 단백질 원료가 앞쪽에 오는지, 설탕과 말토덱스트린, 인공감미료가 뒤쪽으로 밀려 있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고단백이라는 문구만 믿지 마시고 숫자를 꼭 확인해 주세요. 1회당 10g 남짓인데도 고단백처럼 보이게 포장한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운동과의 궁합은 언제나 자극과 재료, 그리고 휴식의 조합입니다. 50대에서 80대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하루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앉았다 일어나기 5에서 10회 2세트, 펴, 밀기 10회 2세트, 밴드 당기기 10회 2세트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20에서 30g을 드시면 몸이 재료를 더 잘 붙잡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 총량과 끼니, 분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녁을 굶고 단백질만 드시는 방식은 피해주세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태워져 버려 정작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상황별 안전 가이드를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신장 질환 이력이 있거나 AGFR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중 1kg당 0.6에서 0.8g 범위로 계획하시고 동물성 비중을 줄이고 식물성 비중을 높이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단백질을 올릴 때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염분을 줄여 신장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붉은 고기는 횟수를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콩류를 활용해 보세요.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양질의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나눠 드시되 극심한 피로나 혼미감 같은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 중인 분은 한 끼 30g 원칙이 포만감을 늘려 간식을 줄여줍니다. 다만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줄이면 기운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통곡물과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보충제를 꼭 골라야 한다면 제3자 시험 성적서, 즉 중금속과 미생물 검사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원료와 함량, 첨가물을 차례로 살피며 맛이 과하게 달면 한 번 더 의심하는 태도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우선, 보충제 보조라는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김건수 아저씨의 8주 체크리스트도 공유드립니다. 목표 설정은 70kg에 1.3g을 곱해 하루 90g으로 잡았습니다. 분배는 30g씩 3끼,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를 번갈아 마시며 8에서 10g을 보충했습니다. 원천은 생선과 달걀, 두부의 세 축으로 돌려 먹었고 붉은 살코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수분은 물 6에서 8컵을 기본으로 하고 염분은 낮췄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회, 15분 근력에 30분 가벼운 걷기를 곁들였습니다. 라벨은 1회 제공량과 단백질, 당, 나트륨, 이 4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 후에는 붓기와 피로, 계단 오르기의 체감 변화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면 혈액과 소변 검사로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 7가지를 지키자 붓기가 빠지고 하루가 가벼워졌다는 것이 아저씨의 한 줄 소감이었습니다. 많이 해서 맞게로 전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핵심을 차분하게 되짚겠습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을 지키고 면역을 돕고 뼈를 받쳐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장과 간 상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충제에 과하게 의존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체중에 1.2에서 1.6g을 곱해 하루 목표를 정하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합니다. 둘째, 한 끼에 25에서 35g으로 고르게 나눕니다. 셋째, 음식이 우선이고 보충제는 검증된 제품으로 모자란 날만 채웁니다. 여기에 주 2회에서 3회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시면
6주에서 12주 안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편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 이것이 50대에서 80대 분들을 위한 단백질의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요약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골고루, 음식 우선으로 드실 때 약이 됩니다. 이 원칙 안에서 내 몸 상태, 특히 신장과 간의 여건을 살피면서 하루 목표량을 정하고 끼니마다 나눠 드시면 됩니다. 김건수 아저씨의 변화가 그 증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과한 보충제와 붉은 고기에 의존해 피로와 붓기를 겪었지만 목표를 체중 곱하기 1.2에서 1.4로 낮추고 식사마다 25에서 35g으로 분배하며 보충제는 모자라는 날만 쓰는 방식으로 바꾸자 8주 만에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백질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결판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로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장 해볼 작은 행동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재고 내 하루 목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1.2를 곱해 72g, 1.4를 곱해 84g? 이 범위 안에서 생활과 건강 상태에 맞춰 목표를 정합니다. 둘째, 계산한 숫자를 세끼로 나눕니다. 72g이라면 한 끼 24g, 84g이면 한 끼 28g입니다. 셋째, 내일 아침 메뉴부터 바꿉니다.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1컵, 여기에 두부 1조각이면 아침 한 끼가 단단해집니다. 넷째, 장을 보실 때는 일회 제공량과 단백질 그램수, 당류와 나트륨을 먼저 확인하고 원재료에서 단백질 원료가 앞쪽에 오는지 살핍니다. 다섯째, 보충제는 모자라는 날만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메모로 남겨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이번 주부터 체감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목표 설정과 냉장고 점검을 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 우유나 두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재료를 메모합니다. 화요일에는 아침 단백질을 챙기며 라벨 읽기 연습을 해보세요. 일회 제공량은 얼마인지, 단백질은 몇 g인지, 당류와 나트륨은 어느 정도인지 소리내어 읽으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는 점심에 생선이나 닭 안심을 넣고 된장국에 두부를 더해보세요. 목요일에는 저녁에 병아리 콩 샐러드를 곁들이고 잠들기 전 가볍게 걷기 30분을 추가합니다. 금요일에는 하루 총량을 돌아보고 모자랐다면 보충제 20g을 한 번만 사용해 균형을 맞춥니다. 토요일에는 장보기 날입니다.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 단백질 1회, 20에서 30g, 당류와 인공향료가 과하지 않은 제품을 기준 삼아 담아보세요. 일요일에는 일주일을 평가합니다. 붓기, 피로, 계단 오르기에 숨가쁨이 줄었는지, 변비 없이 속이 편한지, 수분 섭취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 다음 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 김건수 아저씨처럼 8주 뒤에 변화가 손에 잡히는 목표로 가까워집니다. 안전 신호와 경고, 신호를 TTS로 듣기 좋게 기억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앤부피를 떠올리세요. 메스꺼움, 특이한 입냄새, 손발, 붓기, 이유 없는 피로가 겹치면 단백질 양을 줄이고 물을 늘리며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반대로 부족 신호는 힘상모보입니다. 힘이 빠지고 쉽게 흔들리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모발과 손톱이 약해지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하루 총량과 식사 분배를 우선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2가지 기억법만 익혀도 과요불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화 스크립트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단백질을 많이보다 맞게 먹는 집이 되자. 내 목표는 하루 90g이고 한 끼 30g이야. 아침엔 달걀과 요거트, 점심엔 생선과 두부, 저녁엔 닭 안심과 콩 샐러드로 채울 거야. 보충제는 모자라는 날만 한 번 쓸게. 대신 물은 더 마시고 라벨은 꼭 읽자. 이 짧은 선언만으로도 가족이 방향을 공유하게 되고 장보는 선택과 식탁 구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장보기 메모를 구체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생선 3회분, 달걀 1판, 두부 3모, 그릭 요거트 4컵, 우유 혹은 두유 1리터, 병아리콩이나 렌틸 1봉, 현미나 기리, 견과 1봉지, 여기에 나물과 채소, 올리브유 소량을 더하시면 한 주가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가공 단백질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제3자 시험 성적서 유무를 확인하시고 맛이 과하게 달거나 향이 강하면 한 번 더 내려놓고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집어 드세요. 단백질 1회 20에서 30g, 당류 낮음, 나트륨 적정 이 세 줄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과의 궁합도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앉았다 일어나기와 벼, 밀기, 밴드 당기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20에서 30g을 드시면 몸이 재료를 더 잘 붙잡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타이밍보다 하루 총량과 끼니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녁을 굶고 단백질만 드시는 방식은 피하시고 통곡물과 채소로 에너지를 채워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첫째, 체중 곱하기 1.2에서 1.6으로 내 목표를 계산의 종이에 크게 적어 냉장고에 붙이세요. 둘째, 내일 아침 메뉴를 달걀 2개 요거트 두부로 예약해 두세요. 셋째, 쓰고 계신 보충제통에 모자라는 날만이라는 문구를 붙여두세요. 넷째, 물병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루 6컵을 체크 표시로 기록하세요. 다섯째, 오늘 본 내용 중 하나를 가족과 꼭 공유해 보세요. 이 5가지가 내일의 몸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냥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원칙 3가지 목표량 설정, 끼니 분배, 음식 우선은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작은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듭니다. 김건수 아저씨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딱 8주 만에 붓기와 피로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잠이 더 편안해지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채널을 위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단백질 라벨을 제대로 읽는 법, 보충제 없이 한 끼 30g을 만드는 식단 조합, 신장과 간을 지키는 식사 루틴, 그리고 50대에서 80대 분들을 위한 쉬운 근력 운동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이 정직한 정보를 계속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끼 30g을 5분 만에 완성하는 실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든든해지고 일상이 가벼워지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이가 아니라 맞게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